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현대 물리학 분야에서 보호 원자 모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보호 원자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조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을 딱 보면은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이구나.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그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대 물리학 그림들을 보면은 저 경험상 뭔 얘기인지가 도대체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처음에 배울 때. 그래서 저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를 돕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을 했으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보호 원자 모델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앞 시간에서 했죠. 앞 시간에 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혹시 처음 보신다면은 여기 클릭해서 봐보세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할 일, 여러분들이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서 정상파 실험, 그걸 클릭해 보세요. 그것을 클릭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정상파가 만들어진다냐, 그것을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은 정상파가 만들어지겠구나,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상파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최용심 배움터에서는 아직은 정상파에 대해서 강의는 안 했어요. 오늘이 2022년 11월 16일인데 아직까지는 정상파 강의를 안 해놓았단 말이야. 오늘 이번 강의는 정상파가 뭔지를 배운 학생들, 또는 정상파 그림을 보고 뭔 말인 줄 이해할 줄 아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보호 원자 모델은 정상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보호 가설 첫 번째는, 전자는 특정한 원궤도를 원운동할 적에는 전자파를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이 특정한 원궤도라는 것이 전자가 돌고 있는 원둘레 있죠. 가운데가 핵이 있으면은 전자가 이쪽을 돌 수도 있고 이쪽을 돌 수도 있고 그랬는데, 어디를 돌든지 간에 전자가 회전하고 있는 원둘레가 물질파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그러한 원궤도가 특정한 원궤도요. 그러한 원궤도에서는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다. 어떤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가속 운동 중에서 어떤 종류 가속 운동인가? 속력은 그 궤도에서 같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보호 원자 모델에서 가속도 운동이란 것은 방향이 시시각각 변하는 그러한 운동을 의미를 해요. 고로 속력은 일정하다 할지라도 속도가 변하는 그러한 가속 운동이다, 그 말이야. 여기서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잘 모르시는 학생들은 여기 클릭해 보세요. 원둘레가 물질파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 시간에 보호 원자 모델을 쭉 이끌어내 봤잖아요. 이때 물질파 파장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mv분의 h, 이것이 드브로이파 파장이죠. 이것이 파장 람다가 되어지겠더라. 고로 원둘레, 반지름 r인 원둘레가 2πr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보호의 파장인 mv분의 h, 이것의 정수배, n, 이것이 정수로서 1, 2, 3, 4야. 그러면은 앞 시간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호 모델 알제, 앞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보호 모델 알제 라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보호 모델 알제 할 때 이 알제,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냐면은, 보호 모델의 반지름은 n제곱에 비례한다. 보호 모델에서 우리가 도입한 양자수가 n이잖아요. 그 n이 나중에는 양자역학에 의해서 주양자수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여기에서 RJ,
이때에 바로 반지름 R이 N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이. 그래서 반지름 R이 N제곱에 비례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것들은 금방 착착착 R하고 어떠한 비례 관계인가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R은 무엇에 비례해? N제곱, R제, N제곱이. 더 정확히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R은 0.53 N제곱 옹스트롬이거든요. 0.53 N제곱 옹스트롬. 이때 0.53 옹스트롬 이것을 보호반지름이라고 했어. 즉 보호반지름이 무엇이냐면은 핵이 있으면은 전자가 n=1인 원궤도를 돌 수도 있고 n=2인 원궤도를 돌 수도 있고 n=3인 원궤도를 돌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호반지름이라는 것은 n=1에 해당하는 이 궤도의 반지름이야. 이것이 약 0.53 옹스트롬. 그래서 반지름 R은 0.53 N제곱 옹스트롬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n=1인 궤도, 이것은 n=2인 궤도, 이것은 n=3인 궤도이기 때문에 n=3인 보호반지름은 얼마쯤 되어지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0.53 곱하기 3, 3은 9 옹스트롬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너지란 것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쳐놓은 거라고 했죠. 그런데 쿨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 분지 2제곱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여기서 E라는 것은 전자의 전하이요. 앞 시간에 계산한 것을 보면은 전체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2제곱에다가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파이 에필론 제로 R분의 2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전체 에너지 E는 다른 것들은 다 상수이고 이 R만 변하는데 R에 반비례한다. 부는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R 자체가 N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E는 궤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져가죠.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 궤도가 N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궤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가 더 작아질 것 같죠? 근데 더 커져. 왜 더 커져? 앞에 마이너스 보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보의 첫 번째 궤도에서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로볼트요. 두 번째 궤도에서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3.6 일렉트론볼트. 세 번째 궤도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13.6 일렉트론볼트. 그렇게 되어져가. 그래서 N이 점점 커감에 따라서 전체 에너지는 무엇에 접근을 해갑니까? 제로에 접근해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철저히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N이 커감에 따라서 즉 궤도가 점점 바깥 궤도로 진행해 감에 따라서 에너지 자체가 점점 커진다 그 말이에요. 다만 그 절대값은 어때? 점점 작아지지 당연히.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데 궁극적으로 무엇까지 커지는가? 제로까지. 알았어요? 가장 낮은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볼트야. 거기서 점점 한없이 커져 가는데 커져 가는 것의 최종 극한값은 무엇이라고? 에너지 E는 고루 제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N인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E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13.6 일렉트론볼트. 이거 외워두셔야 돼. 제가 외워두셔야 될 거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죠. 반지름 R은 0.53 N제곱 옹스트롬. 에너지 E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볼트. 이걸 외워두라 그 말이야. 그리고 이때 여기 운동 에너지도 N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은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 자체가 n 제곱의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V값 자체는 n의 반비례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은 V는 n에는 반비례하지만은 n분의 1에는 비례요. 그리고 물질파 파장 같은 경우는 n에 어떻게 의존하는가? 파장 람다는 mv분의 h인데 여기서 mh가 상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질파 파장 람다는 v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n에 비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을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들을 그림을 그리는데 무엇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냐면은 보호 첫 번째 가설에 따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첫 번째 가설에 따르면은 원둘레가 물질배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자, n 이코르 1인 궤도가 있고 n 이코르 2인 궤도가 있고 n 이코르 3인 궤도가 있고 물론 4도 있고 그러면 n 이코르 1인 궤도를 우리가 이 궤도의 원주를 쫙 한번 일렬로 펼쳐봅시다. 일렬로 펼쳐보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즉 n 이코르 1에 해당하는 그 원주가 약 이쯤 되어지잖아요. 대충. 그러면은 n 이코르 1인 경우에는 파장이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2파이 r은 n 이코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파장은 한 배이기 때문에 2파이 r이라는 원주 속에 파장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원주야, 즉 n 이코르 1인 이 궤도의 원둘레, 원주를 그려 놓았어. 여기에 보면은 물질파의 파장이 원주 길이하고 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파장을 하나 쫙 그려 놓으면 되지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서 정상파를 형성한다 했잖아요. 왜 정상파를 형성을 해? 그야 당연하지. 이 길이와 똑같은 파장을 갖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어떠한 운동을 한다면은, 즉 파가 어떠한 운동을 한다면은 정상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할 일이라고 해가지고 정상파 운동 그것을, 또는 정상파 실험 그것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고 실험을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오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러한 파장이 정상파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에서만 파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게 정상파의 어떠한 움직임의 형태죠. 그래서 n 이코르 1인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고, 그 다음에 n 이코르 2인 궤도 있죠. 이 궤도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가 지금 핵이야. 핵으로부터 거리가 n제곱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거리, 이것이 R1이라면은 여기에서 이 거리, 이것은 R2가 되잖아요. R2란 것은 4R1 그렇게 되어지죠. 4R1. 왜 그래? 여기 했잖아요. 0.53 곱하기 n제곱 옹스트롬이라고. 그래서 n 이코르 2인 궤도는 2는 4 해서 그 거리가 R1인 궤도의 4배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n 이코르 2인 궤도에 해당하는 이 원둘레 있죠. 얘를 쭉 한번 늘려봤어. 쭉 늘려 본다면은 이 속에는 파장이 몇 개가 들어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왜? n 이코르 2인 궤도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고로 이러한 n 이코르 2에 해당되는 이 원주상의 파장 2개를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하나, 여기까지 해서 하나, 또 여기까지 해서 또 둘. 고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총 2개의 파장이 들어가 있죠. 이 파장은 어떤 파장이요? 물질파 파장이야. 그래서 이것도
정상파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을 다 그려보면은 이렇게 또 점선으로 그려진 이 형상이 있죠. 즉 실선으로 그려진 형상과 점선으로 그려진 이 형상 속을 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고 있죠.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는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은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 실들을 막 이렇게 흔들어 주고 있잖아요. 흔들어 줬을 때 실을 적당히 흔들어 줘가지고 딱 정상파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 그랬을 때 실을 더 이상 흔들어 주지 않고 그 기계를 떼내버려도 마찰이 없다면은 이 실은 계속 이렇게 제자리에서 진동을 해요. 그 말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뺏기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뺏긴다. 그 말은 보호 모델에서는 그 에너지가 전자파가 되어져서 바깥으로 나온다. 그 말인데 전자파가 바깥으로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정상파를 형성하고 있는 이 조건 하에서. 아시겠죠? 그러면은 n=2인 경우에 해당하는 이 정상파 모양을 이 궤도상에다 한번 그려 봅시다. 이 궤도상에다 그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총 이 원주를 4개로 나눠 볼게요. 그럼 4등분 했죠. 4개로 나눠 가지고 여기에서 맨 위부터 이쪽 실선 파장을 그려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실선 파장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립니다. 또 여기서는 원주 위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서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그림들을 많이 봤죠? 이러한 그림들을 많이 봤을 거야. 즉 이것을 그대로 쫙 원으로 그려 놓으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렇게 된 그림을 쫙 보고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아하, 이것은 n=2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원주 위에서 정상파를 그려 보았더니 이러한 모양이더라. 이러한 모양에서 에너지 E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하, 이것은 n=2에 해당되는 궤도이기 때문에 총 에너지 E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이기 때문에 n=2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3.6 일렉트론 볼트이구나. 그렇게 답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것이다. 그 다음 n=3에 해당되는 그러한 궤도에서의 정상파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러면은 n=3에 해당되는 그 원주는 반지름의 9배죠. 어떠한 것의 반지름의 9배요? n=1에 해당하는 반지름의 9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다시피 R이란 것은 0.53 n제곱 옹스트롬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걸 좀 달리 적으면 어떻게 적어집니까? R은 R1 곱하기 n제곱 옹스트롬 그렇게 되어지죠. 왜 그래? 0.53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첫 번째 궤도 반지름인 R1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도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것이 지금 원주잖아요. 첫 번째 궤도 바깥둘레. 두 번째 궤도 바깥둘레는 첫 번째 궤도 바깥둘레의 4배가 될끔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4배가 될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원주는 어떻게 돼야 될까? 첫 번째 원주 9배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n=3에 해당되는 이 원둘레는 첫 번째 원둘레의 몇 배? 9배다. 그 말이야. 이 9배가 되는 여기에 파장이 몇 개가 숨어 있어? 3개. 왜? n=3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를 3등분 해가지고 파장을 그려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이렇게 해서 한 파장, 또 여기서 또 한 파장, 또 여기서 또 한 파장 해서 총 3파장이 들어가 있죠. 총 3개의 파장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또 N이코로 3인 원궤도 상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총 이 원주를 3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120도 정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총 하나, 둘, 3개로 나눴잖아요. 이 하나에 파장 하나씩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파장 하나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넣느냐. 이쪽부터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야. 그런데 이쪽 반되는 곳에서 파장이 밑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더 좋겠죠. 반쪽알이 되는 이곳에. 그래서 이쪽부터 실선을 그려오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또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지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됐다가 또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또 그러면 여러분들 n-2인 것이나 n-3인 것이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는 그나마 쉬워. 근데 n-1 있죠. 이것을 그림을 그리기는 참 좀 애매모호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원주의 파장이 딱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딱 원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즉 얘를 동그랗게 휘면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을 적에 이 빨간 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빨간 것은 이거 절반까지는 위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전히 여기서부터 그려온다고 했을 때 절반은 이 원주 위쪽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절반은 원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될 것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여러분들 n=2인 경우나 n=3인 경우는 그래도 뭔가 이 원주를 따라서 파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n=1인 경우는 n=2나 n=3인 경우보다 원주 주위에 형성이 되는 것이 얼른 느낌이 잘 안 와 닿지요. 안 와 닿는다고 할지라도 이 그림을 이렇게 구부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와 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때 그 핵심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어떠한 그림을 딱 그려주고 여기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때 저도 핵심이 무엇이라고? 파장이 몇 개 들어가 있는가. 그걸로부터 n을 알아내 가지고 그 n으로부터 무엇을 계산해내? 에너지.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볼 사항. 여기서 파장 있죠. 파장 같은 경우는 n에 비례하잖아요. 즉 n이 1, 2, 3 이렇게 커질수록 이렇게 한 파장도 길이가 어때? n에 비례해서 커진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보호 모델이 선 스펙트럼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그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보호 원자 모델이 선 스펙트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그림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물론 대충적으로는 뭐 전자가 전이할 때 빛을 낸다더라 그런 정도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그 말이야. 자, 먼저
보원자 모델에 의해서 여기가 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n=1인 궤도가 이쪽에 있다면은 n=2인 궤도는 n=1인 궤도보다 4배만큼 더 떨어져 있겠죠. n=3인 궤도는 이것의 9배만큼 떨어져 있을 것이고 4인 궤도는 이것의 16배만큼 떨어져 있겠고 그러겠죠.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원이에요. 그 원의 일부. 이제 전자가 n=1인 궤도에 있을 때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쪽 축을 에너지 축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원점으로 잡을 거야. 그리고 에너지가 제로라면은 이 원점 0에다가 반드시 줄을 꺼놓고 이쪽이 바로 에너지가 제로인 그러한 그림이다 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n=1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이 원이잖아요. 이 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6 엘렉트론 볼트라고 해서 엘렉트론 볼트. 그러면은 마이너스 13.6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를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쪽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부터 13.6에 해당되는 것만큼 와가지고 선을 쫙 그어줘가지고 이쪽이 n=1에 해당되는 이 원인 에너지야 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n=2인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은 13.6 엘렉트론 볼트 4분의 1이죠.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대충 이쪽쯤이 n=2인 에너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n=3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13.6 엘렉트론 볼트 9분의 1이죠. 그래서 n=3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되어지고 n=4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되어지고 n=5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되어지고 6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되어지고 가면 갈수록 에너지의 선들이 점점 빽빽하게 그려지겠죠. 그래가지고 n이 무한대가 되지면은 그 선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n이 무한대가 되어지면은 바로 이 제로에 딱 접해서 그려지겠죠. n이 무한대이다 그 말은 이미 전자가 핵의 구속을 받고 있지 않다 그 말이야. 에너지가 0보다 적어야 전자가 핵에 의하여 구속받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앞 시간들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은 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역학 배울 때 포텐셜 에너지 배울 때 자세히 한번 배우도록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에너지 E가 0보다 적으면은 전자가 핵에 구속되어져 있어서 바깥으로 못 도망간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발머 계열 있죠. 발머 계열 선 스펙트럼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 그러면 발머 계열은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수식을 설명을 했잖아요. 이 수식을 설명을 할 때 M이 2에 해당되어지고 N이 3, 4, 5, 6 이렇게 해당이 되어진 것이라고 했어. 발머 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말한다면은 n=2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들이 발머 계열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면은 자, n=3인 궤도에서 있던 전자가 n=2인 궤도로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서 봅시다. 여기에 있던 전자가 n=2인 궤도로 떨어졌어. 고로 에너지가 E3 상태에서 E2 상태로 바뀌어졌지요. 고로 에너지가 높은 E3에서 E2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에너지 차이가 무엇으로 새 나간다? 빛으로 새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타난 그 빛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 스펙트럼 선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스펙트럼 선이 이렇게 쫙 하나 나타납니다. 이 빨간색 스펙트럼 선이 바로 파장이 6562.1 옹스트롬이에요. 그 측정치가.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지금 방정관을 그려 놓았잖아요. 여기 수소가 지금 몽땅 있죠. 수소가 몽땅 있어.
이 많은 수소들은 방정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갔다가 낮은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거든요. 그 빛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수소 원자 중에서는 N=3인 곳에서 2로 떨어지는 수소 원자가 내는 빛이 파장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6562.1 옹스트롬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 측정치가. 물론 계산치는 여기에서 M 대신에 2 대입하고 N 대신에 3을 대입해야 되겠지요. 3인 궤도에서 2인 궤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R은 1.097 곱하기 10의 7승 메타의 마이너스 1제곱 해서 이 람다를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람다가 대충 무엇이 된다? 6562.1이라는 측정값과 거의 일치한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이 많고 많은 수소 원자 중에서 어떤 원자도 있을 수가 있냐면은 N=4인 궤도인 이 포 상태의 에너지가 E2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빛을 방출을 하거든요. 그때 방출한 빛 파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는 M이 2이고 N이 뭐야? 4인 그런 빛이죠. 그러한 빛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또 스펙트럼을 또 형성을 해요. 이렇게 스펙트럼을 형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형성된 요 빛의 파장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4680.74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또 많고 많은 수소 원자 중에서 어떠한 수소 원자가 내는 빛도 검출이 되어질 수 있느냐? 이번에는 N=5인 궤도에서 있다가, 즉 에너지가 E5에 있다가 E2로 떨어지는 이러한 원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원자가 내는 빛이 바로 이 스펙트럼 선이 돼가지고 이 스펙트럼 선의 파장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4340.1 옹스트롬 측정치가 그렇게 되어지고 계산치는 여기에서 M 대신에 2 대입하고 N 대신에 5 대입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또 많고 많은 원자들 중에서 어떤 원자도 있느냐? 이번에는 N=6인 궤도에서 E6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E2로 떨어지는 이러한 원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즉 이러한 원자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얘 빛이 내는 파장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M=2이고 N=6이 되어지는 파장의 빛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빛을 낼 때 그 빛이 나오는 것이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옵니까? 그 공식이 이렇게 되어지죠. EM-EN은 HF 그리고 H 해놓고 F는 뭐예요? 람다분의 C 해서 이것을 람다로 정리를 해주면은 람다분의 1은 CH분의 C 해서 EM-EN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고로 EN과 E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공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E6에서 E2로 이렇게 전자가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빛을 이렇게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면은 이것의 파장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라 4101.2 옹스트롬 아시겠죠? 지금 현재는 여기서 말하는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N이 2인 E2로 떨어진 그러한 빛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이렇게 E2로 떨어진 이러한 빛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광선인데 그것을 최초로 수식화한 사람이 누구라고? 발머. 그 발머가 파장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했잖아요. 수식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N=2로 떨어진 그러한 계열만 있느냐? 아니다. N=1로 떨어지는 전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N=1로 떨어지는 전자가 E1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스펙트럼 그림을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러면은 전자가 E2에서 E1으로 떨어지면은 빛이 나오겠지요. 이러한 빛은 무슨 빛이야?
자외선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러한 자외선이 이렇게 또 하나 나타나고, 또 이 3에서 이 원으로 떨어지는 전자가 있겠죠. 또 여기에 또 자외선이 하나 선 스펙트럼으로 보이고, 또 이 4에서 이 원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전자가 또 보이겠죠. 여기에 또 하나 이렇게 보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공식을 따라서 파장이 계산이 되어지겠습니까? 이 공식에서 이번에는 M이 뭐야? 1. M이 1인 것이 라이만 계열이죠. 그 다음에 N 이것은 2부터 3, 4, 5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 M이 1인 이쪽 궤도로 N이 2, 3, 4 이렇게 해당되는 전자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그 빛들이 선 스펙트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선 스펙트럼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라이만 계열의 선 스펙트럼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유사하게 E2로 떨어진 전자가 발마 계열, E1로 떨어진 전자가 라이만 계열, 그러면 E3로 떨어진 전자가 있겠네? 당연하지. E3로 떨어진 것들은 E4에서 E3로 떨어진 전자가 있을 수가 있고. 왜 그래? 이쪽에 많고 많은 수소 원자가 여러 가지 빛을 다 낼 거 아니라고. 그 중에서 어떤 수소 원자는 E4에서 E3로 떨어지는 빛을 낼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E5에서 E3로 떨어지는 빛을 낼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E6에서 E3로 떨어지는 빛을 낼 것이고, 이것들 계열을 무슨 계열이라고 해서 이것들도 물론 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형성을 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 선 스펙트럼을 무슨 계열? 파생 계열. 그러면은 E3로 떨어진 것만 있느냐? E4로 떨어진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있지. 이렇게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 이것들은 즉 E4보다 더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E4로 떨어지면서 스펙트럼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스펙트럼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브라켓 계열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설명이 좀 장황하고 복잡하게 되어져 버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리를 해준 이것을 최후로 삼고 가져가십시오. 자, 먼저 핵이 있습니다. 이 핵으로부터 N=1에 해당하는 궤도 R1이 이렇게 있고, N=2에 해당되는 궤도 R2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궤도는 보원자 모델에서는 원궤도예요. 원궤도. 그리고 N=3에 해당하는 R3 궤도가 이렇게 있고, N=4에 해당하는 궤도가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N=1에 해당되는 그 궤도에 있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E1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E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N=2인 궤도에 위치한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4분의 E1, 여기서 E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래서 4분의 E1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에너지 그래프에서 이쪽이 원점으로 에너지가 0인 곳이에요. 그래서 0인 곳에서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되는 이쪽을 저희가 E1으로 그렸어요. 그러면은 N=2에 위치한 전자가 가진 에너지 E2 있죠. E2는 4분의 E1이지요. 그래서 E2는 4분의 E1이기 때문에 요쯤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E3는 9분의 E1, 여기서 E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E3 같은 경우는 이쯤 위치해 있는 에너지 레벨이 되겠지요. 에너지 레벨이, 이것들을 에너지 레벨이라고 해요. E1 에너지 레벨, E2 에너지 레벨, E3 에너지 레벨,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E4 에너지 레벨은 요쯤 그려지겠지요. 왜? 16분의 1의 E1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데에 위치한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즉 전이하면서, 영어로는 트랜지션 하면서 빛을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은 그 발생시킨 빛들을 종류별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생 계열, 브래켓 계열 그렇게 막 나누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인 발머계열 같은 경우는 전자들이 어디로 떨어지는 경우냐면은 E2로 떨어진 경우예요. E2이기 때문에 궤도가 n=2인 이쪽 궤도로 떨어지는 것이겠죠. 어떤 상태에서 이보다 큰 곳에 위치한 궤도에서. 그래서 궤도 번호 3번인 R3, 즉 이쪽에서 있던 전자가 E2로 떨어지면서 내는 빛이 어떤 빛이냐면 바로 이 빛이거든요. 즉 E3 상태에서 있던 전자가 E2로 떨어지게 되면은 외부로 빛을 방출한다겠죠. 그 빛을 흔히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표시를 해준 이러한 빛을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스펙트럼 파장들을 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빛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파장이 6562.1 옹스트롬으로 측정이 되어진다겠죠. 이것을 계산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n=4인 에너지 상태 E4에 있던 전자가 E2로 떨어지면서 역시 빛을 방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빛을 스펙트럼이 또 잡아서 분리시켜 주잖아요.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바로 이 빛이에요. 이 빛 같은 경우는 4860.74 옹스트롬이죠.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R5 궤도에서 에너지 E5로 있다가 E2로 전자가 떨어지면서 바깥으로 방출한 빛 있죠. 이 빛을 잡아낸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스펙트럼이죠. 이 세 번째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파장이 4340.1 옹스트롬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E6 에너지 상태에 있던 전자가, 즉 R6에 있던 전자가 R2로 떨어지면서, 즉 E2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면서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바깥으로 빛을 방출해요. 이 방출된 빛을 스펙트럼이 잡아가고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때 파장이 얼마냐면은 4101.2 옹스트롬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E2로 떨어진 빛들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본 것이고, 그러면은 E2로 떨어지려면은 전자들은 최소한 어떤 궤도 이상이 있어야 돼. R3보다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발머계열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가장 첫 번째 궤도인 n=1인 궤도, 즉 R1인 궤도로 전자들이 떨어졌을 때 어떤 빛을 방출시킬 것인가, 그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E2 상태에 있던 전자가 E1으로 떨어지면서 바깥으로 빛을 방출을 하거든요. 이 방출된 빛을 우리가 딱 잡은 것이 라이먼 계열에 있는 가장 파장이 큰 이 선이거든요. 라이먼 계열은 전체적으로 자외선이에요. 눈에 안 보여. 그래서 기계로 측정해야 돼. 그 다음에 E3 상태에 있던 전자가 E1 상태로 떨어지면서 바깥으로 방출을 해 빛을. 이 빛을 잡은 것이 이 선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E4 상태에 있던 전자가 E1 상태로 떨어지면서 바깥으로 빛을 방출하게 되어지는데 그 빛을 잡는 것이 이 세 번째가 되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파장들도 어떻게 계산하는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요. 라이먼 계열 같은 경우는 M 대신에 뭐 집어넣어? 1. 그리고 N 이것은 얼마 이상? 2 이상.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진 파장을 여기에다가 계산을 하려면은 이 넣고 그래서 파장을 구해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가 어디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발머 계열, 라이먼 계열, 파생 계열, 브래킷 계열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